안녕하세요. 덕업일치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무기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정확히는 무기력을 게으름으로 오해하는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창작자를 350명 정도 상담을 했어요. 그 중에는 저와 같이 12주 과정을 끝까지 통과한 분들도 계시고요. 최근에 이 1년 동안의 기록을 쭉 살펴보면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무기력하다고 찾아온 분들 중에 정작 게으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들 뭔가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알아보거나 강의를 결제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다시 갈아엎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찾아온 이유도 더 성장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 상태로는 더 못 버티겠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어차피 정신과 상담 비용으로 나갔을 돈이라고 했고, 또 어떤 분은 딱히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었다고도 했어요. 이건 뭔가 아파서 병원에 찾아온 사람의 언어에 가깝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살았던 창작자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지,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왜 우리가 흔히 아는 방향과 정반대에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 상태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 개념 하나만 먼저 꺼낼게요. 오늘의 주제는 환상입니다. 먼저 오해를 하나 풀고 갈게요. 제가 환상이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들 들으세요. 현실을 못 보는 상태, 몽상이나 착각이라고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단어를 나쁜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좋은 대학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 행복해진다. 이거 환상이죠. 기본기를 완성하면 그때 세상에 나갈 수 있다. 이것도 환상이고요. 언젠가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 라고 꿈을 유예하면서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도 환상이에요. 근데 이 환상들이 전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을 이유 자체가 없어져요. 오늘 하는 이 지루한 연습이나 어떤 행위들이 어딘가로 이어져 있다는 믿음, 지금의 고생이 어떤 이야기의 한 장면이라는 감각, 그게 환상이에요. 환상은 현실의 반대말이 아니라 현실을 견딜만하게 만들어주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연료예요. 연료가 없으면 인간은 삶의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환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환상이 누구의 것이냐예요. 제가 만난 방황하는 창작자들의 공통점이 남의 환상 위에서 뛰다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해야 된다 라는 환상이 있죠.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면 데뷔를 할 수 있다라는 환상도 있고요. 이 나이면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 라는 환상도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다른 누군가가 만든 기준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뛰어요. 남의 작품과 남의 성장, 남의 데뷔를 지켜보죠. 그런데 더 열심히 할수록 더 힘이 빠집니다. 남의 환상은 아무리 달려도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착해보면 알죠. 이게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다는 거를. 근데 더 무서운 점은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묵묵히 자신의 채찍질 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이미 내 몸은 이게 안 맞는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무기력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내 무의식이 이 환상이 누구한테 있는지 소유권을 확인해보고 화업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환상에 대한 가장 흔한 조언이 등장을 하게 되죠. 환상을 버려, 현실을 직시해, 이런 말들인데요. 저는 이런 조언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가장 심연으로 밀어넣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의 환상에서 내려온 사람한테 아무런 환상도 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냉소주의가 됩니다. 뭘 봐도 시시하고 뭘 해도 의미 없어 보이는 상태가 있죠. 그거에서 뭐해?가 입버릇처럼 나오게 되고, 또 남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면은 너 되게 순진하다 라고 느껴지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환상이 연료라고 했는데 이 연료를 다 빼버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방황하고 있다면 남의 환상 위에서 열심히 뛰는 것도 답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환상이야 라고 환상을 버리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답은 내가 믿을 만한 나만의 환상을 만드는 쪽입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을 하나 드리자면, 그 환상을 여러분들이 새로 찾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 안에서 다시 발견하면 돼요. 이런 거 하나쯤 있으실 거예요. 생산성과 아무 상관없는데 자꾸 하게 되는 일도 있고, 포트폴리오에도 못 넣고 돈도 안 되고 누구한테 보여주기도 애매한데 하고 있으면 참 시간이 순삭되는 일이 있죠. 그리고 남들한테 말하면 너 그거 해서 뭐 하게? 소리를 들을까봐 혼자만 사귀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남몰래 연습해오고 있는 어떤 역할이나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환상입니다. 제 과정에는 아티스트 데이트라는 활동이 있어요. 이 방법이 정말로 허무할 만큼 간단한데 생산성과 무관한 일을 하나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조건은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뤘던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걸 하고 오면 사람들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돼요. 기능적인 나, 쓸모있는 나가 잠깐 꺼지고 그 밑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또 다른 나가 올라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참 좋아해요.
이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안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던 이야기의 정체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마주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환상을 마주하는 순간이죠. 처음에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들켰다 이런 느낌이지만 나중에는 나의 환상을 충분히 허락해주게 돼요. 그런데 환상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긍정이, 이게 나라니 고작 이거였어? 라고 부끄러워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걸 지나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사는 나를 받아들이기로 했어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환상은 들키면 좀 부끄러운데 내가 선언하면 나만의 무기가 됩니다. 휘두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평가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남의 환상 위에서는 평가를 받는 게 무서워요. 왜냐면 심사 기준을 내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봐 항상 노심초사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환상 위에서는 내가 심사 기준을 작성을 하게 되죠. 물론 이것도 여전히 무섭긴 해요. 근데 무서워도 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무서워도 몰입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이 무서움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제 수강생 중에는 커뮤니티에 작품 올리는 게 너무 무서웠던 분이 있어요. 근데 계속 파고들어 보니까 이전에 내가 만들어서 올린 거는 되게 이상하다라는 취급을 받았던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남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걸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막연한 두려움에서 좀 기대와 설렘이 공존하는 상태로 바뀐 거죠. 둘째는 구조입니다. 환상을 환상인 채로 두면 그냥 몽상이죠. 그런데 내가 가려는 길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작은 프로젝트로 잘라서 결과물을 빨리 손에 쥐어봐야 돼요. 결과물이 손에 잡히는 순간부터 환상은 나의 삶 그 자체가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바로 가격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남의 환상 위에서는 제가 아직 이 정도라서요 라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던 사람이 자신의 환상 위에서는 드디어 정당한 값을 말하기 시작을 해요. 수료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제 작품에 이제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예요. 창작자가 가난한 이유는 보통은 실력이 아니라 정체성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남의 환상 위에서 달리는 사람은 무한 경쟁, 치킨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작더라도 확실한 나의 환상 위에서 독점하는 사람은 나의 가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덕업일치는 좋아하는 일로 돈 벌기가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될 거지만 본질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덕업일치는 나의 환상을 주장하고 설득할 수 있는가예요. 남이 깔아준 환상에서 내려와서 이미 내 안에서 작동하는 환상을 발견을 하고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일과 삶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거. 그 자체가 바로 덕업일치의 본질입니다. 지금 무기력하시다면 남의 환상이나 남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것을 무의식이 거부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어야 될 질문은 어떻게 다시 열심히 하지?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누구의 환상 위에 있는가? 그리고 불이 전부 꺼져 있는 밤에도 내 안에서 혼자 켜져 있는 불은 무엇일까?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